강릉 수력발전소 발전 재개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인데 실효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이 잦아지고 있지만 진화 헬기와 인력은 많이 부족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들을 위한 대면 진료 의료기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릉 지역 도로 곳곳에서 차량들이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가 모호하기 때문인데 관계기관의 개선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강릉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여 년간 가동을 중단한 도암댐의 발전 재개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성군 주민들은 지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는데요. 강원도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사태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성군 도로 곳곳에 도암댐의 물 방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강릉시가 도암댐의 발전 재개를 위한 공론화에 착수하자 정성군 번영연합회는 이달 중순부터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발전 방류수가 유입되는 정성군의 민심은 주요 논의에서 등한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로서는 정성군보다는 강릉시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협의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정성군 주민, 저희 특히 여량민 주민들도 그런데 불만이 좀 많죠. 지역 간 다툼으로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도암댐 문제 해결 협의체를 만들어 입장 차이를 좁혀보겠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16일 원주 환경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각 시군의 합의기구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논의 주제는 수질 개선 문제로 제한했습니다. 발전 방류 결정 주제에 대해선 발전소의 관할 지역인 강릉시와 사용 주체인 한수원이 협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수질 문제를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겁니다. 반면 정성군은 발전 방류 여부를 논의에 포함하지 않으면 협의체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도암댐 문제는 2005년 국무조정실 결정대로 댐의 용도는 홍수 조절용으로 사용하고 근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각 지자체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해 도암댐을 둘러싼 갈등 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동해안 산불 발생 한 달을 맞아 MBC 강원영동이 마련한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이 났을 때 사실상 전국에 진화 가능한 헬기가 모두 투입됐는데도 역대 최장인 213시간 동안 이어지며 엄청난 산림 피해가 났습니다. 결국 산림청과 강원도 등이 진화 헬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는데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 등 인력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동해안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는 모두 821대. 하루 평균 80대 이상, 사실상 진화 가능한 전국 모든 헬기가 투입됐는데도 2만 헥타르를 훌쩍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진화 헬기를 더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파이어호크 헬기를 사들일 예정인 강원도는 대형 진화 헬기를 한 대 더 구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겠다. 우리 강원도 북부 지역에 지금 이제 도입하고 있는 헬기는 강원도 북부 지역에 투입해서 쓰고 저 삼척과 또 경북에 또 경남까지 커버할 수 있는. 산림청은 2024년까지 초대형 헬기 3대를 추가 도입합니다. 올해 초대형 헬기가 한 대 도입될 예정이고 2024년까지 2대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해서 장기적으로 주력 헬기를 3톤 담수량의 대형급 헬기에서 8톤 담수량의 초대형급 헬기로 변경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녁 시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불 출동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헬기를 정비합니다. 현재 산림청의 헬기 한 대당 정비 인원은 1.6명.
코로나19 확산, 휴가 등을 감안하면 헬기 한 대를 혼자 정비합니다. 4명이 팀으로 운영되는 외국과 달리 소형 헬기뿐 아니라 초대형 헬기까지도 1명이 정비하다 보니 정비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도입되는 그 초대형 헬기는 그 정비사가 최소 2명 이상 되면 운영하는데 좀 위험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간 정비를 마친 헬기는 오전에 시운전을 합니다. 간밤에 정비를 마친 헬기들은 오전에 지상 시운전을 합니다. 언제든 산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 출동 태세를 점검하는 겁니다. 조종사들은 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항상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 같은 초대형 산불을 진화할 때 헬기 조종사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훨씬 큽니다. 이번 울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압선이라든지 절벽같이 서로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서 항공기를 운용을 하다 보니까 조종사들의 이 피로도도 상대적으로 조종사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하루 최대 8시간씩 산불 현장에 투입됩니다. 6일을 비행하면 하루를 쉬는데 피로도는 곧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는 인력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기 좌석당 그 조종사 숫자가 1.1입니다. 그래서 10명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데 다른 이제 헬기 운용 기관들은 해경이 1.8 정도가 되고 또 다른 소방 또 이런 기관들은 2.0이 넘습니다. 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헬기를 추가 도입하는 동시에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운용 계획도 좀 더 세밀히 보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산림항공본부가 산불 위험이 높은 청명과 한식을 맞아 가용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대응에 나섭니다. 울진 삼척 산불 진화 직후 40%대까지 떨어졌던 산불 진화 헬기 가동률을 75% 이상으로 유지하고 100여 명의 공중 진화 대원들도 비상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까지 닷새째 10,000명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8,89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에서 2,327명, 춘천 1,743명, 강릉 1,196명이 새로 확진됐고 속초 508명, 동해 246, 삼척 238, 고성 130, 양양 11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8만 2,193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확진자들이 의사를 직접 대면해 진료를 받아볼 수 있는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지만 강원도에는 그럴 수 있는 병의원이 너무나 적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 주간 강원도 코로나 확진자 추이입니다. 지난 3월 29일 13,000명까지 늘었던 확진자가 지난 4월 3일 5,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1일 사망자도 최고 15명에서 9명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중증 환자 발생 수도 적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90%대 중반으로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랐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9%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는 중환자 병상 관리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4개 대학병원들이 전담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것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가동률이 30%대로 안정적인 중등증 환자 병상 15개를 줄여서 준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일상 회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다음 주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속 항원 검사는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진행합니다. 보건소는 PCR 검사만 합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는 물론 다른 병으로도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강원도에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를 직접 치료할 수 있는
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강원도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불과 44곳입니다. 태백과 철원, 화천, 인제, 횡성, 정선, 양양 등 7개 시군은 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그 일반 환자하고 코로나 환자하고의 동선 분리가 좀 어려워서 신청을 좀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머지 7개 시군에 대해서도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증 환자를 전담하던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지난 1일부터 일부 멈췄습니다. 속초와 고성의 1, 2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재택치료가 확대되면서 가동률이 10%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환자 폭증에 대비해 평창 3생활치료센터 운영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갑자기 맞은편 차량이 역주행으로 달려온다면 운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 도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방향 안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갑자기 도로가 사라져 차량이 역주행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역주행으로 좌회전에서 세무서로 들어오는 차량. 파란색 안전선이 그려져 있지만 좌회전 차량 대부분이 중앙선을 무시하고 역주행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지켜지기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역주행을 해서 세무서로 진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고 발생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세무서에서 도로로 빠져나가는 차량. 정지선에 서면 왼쪽에서 달려오는 직진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정지선을 넘어 큰 도로까지 나와야 시야가 확보되는데 그러던 중에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제 설계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향후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좀 빠른 시간 안에 회전교차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릉의 한 대학교 앞 6갈래로 길이 나눠져 있습니다. 좌회전과 직진, 우회전 차량이 뒤섞여 혼란스럽습니다. 접촉사고가 간간히 나요. 서행이라든가 자주 안 다니는 분들은 그냥 무심결에 들어오면 사고가 나는 경우예요. 이상한 도로는 이어집니다. 대학교 정문에서 강릉시청 방향으로 가려고 표지판 대로 주행하면 갑자기 길이 사라집니다. 직진은 하지 말고 좌회전하라고 돼 있는데요. 좌회전을 하려고 보면 이렇게 길이 끊겨 있습니다. 갑자기 길을 잃은 차량은 결국 역주행으로 도로를 찾아 마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있었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지만 수년째 도로는 이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가 3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택시 운임 요율 조정안 심의를 위한 소비자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9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택시 기본요금을 중형 기준 현행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인상했습니다. 서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할증, 호출 사용료는 모두 현행대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택시업계에서 경영난 등으로 요금 인상을 신청해 검증 용역을 벌여 인상을 결정했고 이달 2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남부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군부대 이전 절차가 본격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군부대 사격장 이전 예정 지역인 옥계저수지 일원 150만 제곱미터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 여부 검토와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해 공개했습니다. 강릉 남부권 개발의 선결 조건으로 추진되는 군 사격장 이전 사업은 국방부, 환경부 등과 협의해 2025년 말까지 연면적 6천여 제곱미터의 건축물과 공작물 등을 짓는 계획입니다. 동해 지역의 제조업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 지역 제조업의 총 생산액은 1조 4,13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었고
종사자 수는 3,071명으로 전년 대비 7%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동해 지역 제조업체 수는 257곳으로 업종별로는 합금철 생산과 전선 분야 출하액이 전년 대비 80% 이상, 시멘트 생산은 전년 대비 5% 늘었지만 북평산업단지와 동해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생산액은 전년에 비해 10% 줄었습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이 강원FC와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포함해 중소기업 복지 서비스에 가입된 근로자는 10일 강원FC 홈 경기부터 티켓과 상품을 각각 20%,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 복지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과 숙박, 영화 등 50여 개 제휴기관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